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 면접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제4장 내용입니다. 4장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관련 정책과 전달 체계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보겠는데, 그 정책적인 부분들은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번의 내용이 개요이죠. 자, 그런데 2번, 3번에 보면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 다음에 4대 정책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자료로 읽을 거리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구술시험에서, 면접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2번부터죠. 2번부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2번을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1번에서 좀 워밍업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들어가는데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입니다. 이 타이틀 자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면접관이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몇 년부터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18, 19, 20, 21, 22 5년마다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앞에 보면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를 좀 큰 틀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청소년 활동 기반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됐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성과는 지금 보시다시피 2017년까지니까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나오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찌됐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죠. 자, 첫 번째는 청소년 활동 기반 강화인데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나 인증,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의무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개정되었고 청소년 활동 안전센터 신설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특성화 국립수련시설이나 생활권 수련시설 등 청소년 활동 인프라가 확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이 2012년에 485개소에서 2017년에 547개소로 많이 늘어났죠. 청소년 활동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확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전북 유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CYSnet 청소년 안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제정 2014년에 제정이 되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건강검진 시행과 내일 이룸 학교 확대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있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확충, 청소년 동반자 확대로 인해서 이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ING예요. 계속해서 이제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 그 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이런 식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청소년 정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청소년 정책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심의 조정 기능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추진 실정에 대한 분석, 평가,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죠. 자,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자, 성과가 있다면
한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이 청소년 참여와 권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필기시험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청소년 참여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사회의 이해 부족과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이 조금 한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밑에 박스를 먼저 보면 청소년 참여를 기반으로 청소년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키워드가 두 개 다 들어있네요. 참여와 그 다음에 권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청소년의 참여도 중요하고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의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인식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제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규모 확대가 정체되어 있고요. 참여기구 간의 역할의 중첩 등이 발생해서 질적, 양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청소년에 대한 대표성을 좀 더 높이고 참여기구의 기능이나 운영 활성화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근로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 사고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소년 근로 권익에 대한 관심과 점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청소년 근로자가 있는데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도 상당히 중요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급자 주도의 수요 예측과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자, 공급자 주도가 조금 이 밑에를 먼저 보면 청소년 주도가 나오잖아요. 공급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전달 체계의 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면 그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공급자 주도에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일종의 공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자 주도의 수요 예측과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이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 거점 시설로서의 청소년 수련 시설 기능 다양화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교육, 학습 중심 청소년 생활 환경 하에서 청소년 활동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 미흡은 청소년 활동 외연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라든지 학습 중심의 어떤 청소년 생활 환경, 여기 하에서는 이 청소년 활동,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체험 활동 이런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주도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제 이 박스가 뭐냐면 일종의 과제예요, 과제. 자,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 또는 지지적이라고 하죠. 지원적이고 협업적 성격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의 과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사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차의 어떤 성과, 그 다음에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 보호 자립을 위한 종합적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 가출팸, 성매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쉼터, 양육시설 퇴소 후에 갈 곳 없는 절벽 끝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보호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17년 기준에 123개소의 쉼터 운영, 입소 청소년은 3329명, 가출 청소년 28.9%가 가출팸을 경험했고, 자, 그 다음에 18.3%가 성매매 경험, 2015년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바로 절벽 끝 청소년인데 이러한 절벽 끝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보호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YSnet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하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 하죠.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과 프로그램은 확충이 되었지만 어떤 지원의 중단 현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각지대,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위기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기회균등,
한 사회가 필요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서비스의 통합성이나 효과성이나 책무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지역 중심 성과 지향적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죠. 지역 중심이고 두 번째는 성과 지향적. 자, 중앙부처 주도의 일방향적 청소년 정책 시행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 그래서 지역 중심으로 가자 이거고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지자체 여건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 상이한 관심도로 인해서 지역 간의 청소년 정책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의 기능, 역할에 따른 분리는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나 시설 활용도 저하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 지도자 현실적인 처우 개선 노력이 많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든지 청소년 지도자라든지 지도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부분을 보면요. 지자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이게 바로 이제 지역 중심, 지방정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과 현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과 지향적인 조직으로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5차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러면 제5차의 내용을 앞에서부터 큰 틀에서 다시 리뷰를 해보면, 자, 보시죠.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2013년부터 17년이었는데요. 첫 번째 성과는 뭐였냐면 청소년 활동 기반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과는 맞춤형의 지원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과는 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의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마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정책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한계하고 이제 향후 과제를 보면, 자, 여기 아래 박스를 보죠. 이 박스가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앞에 과제니까 앞으로의 청소년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 주도의 어떤 지원적이고 협업적인 성격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소년 빈곤, 사회적 위기의 어떤 대물림, 그러니까 절벽에 놓여 있는 절벽 청소년이나 또는 위기 청소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기 청소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의 보호 지원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지방정부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성과지향적인 조직, 청소년 단체나 기관들이 성과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평가도 하고 지방정부가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6차 들어갑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자,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비전은 외우십시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같이 해볼까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자, 현재와 미래가 나왔어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고요. 정책의 목표 4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4가지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이고요. 두 번째도 말씀드렸죠.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말씀드렸죠.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인데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를 혁신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목표, 정책 목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는 청소년 참여와 권리가 첫 번째 키워드, 청소년 주도 활동이 두 번째 키워드,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 보호 지원이 세 번째 키워드,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혁신, 이게 이제 네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죠. 자, 중점 과제 12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4, 3, 12, 12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3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 3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 3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청소년 참여 권리 증진이 있죠.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는 뭐 청소년의 어떤 체험 활동도 활성화하고 진로 체험이나 진로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원 강화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의 안전망은 유해 환경 개선, 보호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청소년 정책과 연관성이 있어서요. 청소년 정책 어떤 총괄, 그 다음에 조정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라고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도 강화하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가 아니라 지방정부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정책의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청소년 관련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 청소년의 이러한 중점 과제 12가지를 좀 하려면 좀 더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있는데 5차 기본 계획이 있고 여기 비전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기대하는 또는 미래를 여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말씀드렸던 정책의 목표 4가지가 쭉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이게 바로 4대 정책 목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도 마찬가지 4대 목표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2번 들어갑니다. 2번 별표 쳐주시고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자, 비전 이야기 하시라고요. 비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뭐 이것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은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가 나와요. 4대 목표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그 다음에 청소년 주도 활동의 활성화,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그 다음에 마지막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면접관들이 상당히 많이 숙지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에 4대 목표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4대 목표, 4대 정책 목표를 별도로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물어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비전만 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4대 정책 목표는 같이 해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강화, 활성화. 이거 계속해서 말해보셔야 입력이 되거든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한다면 4대 정책 목표와 12개 중점 과제와 144개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42, 144, 42, 144. 자, 12는 뭐라고요? 중점 과제. 144에는 뭐라고요? 세부 과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야기하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